수학밖에 모르는 아시아 여자 주제에 세탁소나 잘해. 너네 나라로 돌아가. 미국의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들려오는 말들입니다. 퀸스의 작은 세탁소에서 매일 밤을 보내는 18살 소녀가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 소녀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루 14시간씩 세탁소를 지키면서도 MIT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녀. 차별과 편견을 수학이라는 도구로 극복해낸 한 소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퀸스의 작은 세탁소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18살 박소연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세탁소로 향합니다. 어머니는 이미 6시부터 일을 시작하시죠. 이곳은 우리 가족의 전부입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다림질 냄새가 가득한 이곳에서 저는 하루의 절반을 보냅니다. 3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저 이렇게 둘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버텨야 했고 서로를 의지하며 더 단단해졌죠. 어머니는 하루 14시간씩 일하시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카운터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면서도 손님들의 옷을 잊지 않아요. 계산기로 영수증을 정산하고 세탁물을 정리하며 틈틈이 공부합니다. 수학은 제 삶의 일부이자 미래를 향한 열쇠입니다. 소연아, 오늘도 수학 문제니?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MIT에 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 해요. 학교에서의 시간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입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속삭임, 수학 괴물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돕니다. 백인 학생들의 차가운 시선이 등을 따라오죠. 특히 애슐리와 그 친구들은 저를 볼 때마다 비웃음을 던집니다. 야, 박, 너네 나라로 돌아가지 그래? 애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을 가릅니다. 여긴 내 나라야. 당당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나려 했죠. 수학 경시대회 포스터를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두려웠죠. 한국인이라서 수학을 잘하는 거라는 편견, 그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수학은 네 정체성이잖아. 굳이 대회에 나가서 뭘 증명하려고? 반 친구 제시카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매일 밤 세탁소에서 문제를 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죠.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합니다. 다림질을 하시는 어머니의 등을 보며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소연아, 포기하지 마. 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탁소의 불빛 아래서 매일 밤 공부하는 모습이 외롭고 쓸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들은 제 꿈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저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계산대 위에 MIT 브로슈어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저는 반드시 모두에게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수학이 단순한 고정관념이 아닌 제 진정한 열정이라는 것을요. 세탁소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춥니다. 매일 아침 이 자리에서 저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어머니가 접으신 옷가지들 사이로 제 미래가 보이네요. 수학책 페이지 위에 적힌 공식들이 제게 희망을 속삭이죠. 교실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차별은 제게 더 큰 동기가 됩니다. 매일 밤 푸는 수학 문제 하나하나가 자부심이 되어 가슴속에 쌓이고 있어요. 저는 세탁소 딸이자 수학을 사랑하는 학생이고 미래의 MIT 재학생입니다. 저는 수학이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닌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라고 믿고 있어요. 매일 밤 세탁소에서 공부하며 그 언어를 배워가고 있죠. 어려운 문제를 풀 때마다 한 걸음씩 제 꿈에 가까워지는 걸 느낍니다. 매일 아침 세탁소 문을 열면서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저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꿈을 위해,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의 모든 이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곳 퀸스의 작은 세탁소에서 시작된 제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거예요. 저는 전국 수학 경시 대회장 입구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날이죠. 책가방 안에 샤프와 지우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며 시험장으로 들어섰어요. 수험 번호 확인해 주세요. 감독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859번입니다. 시험장 안으로 들어서자 100여 명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백인 학생들이었죠.
몇몇 학생들이 제게 흘끗거리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의심과 경멸을 읽을 수 있었어요. 문제지를 받자마자 저는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죠.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매일 밤 세탁소에서 연습했던 문제들이 떠올랐어요. 1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이미 모든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아직도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답안을 검토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벌써 다 풀었다고? 감독관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네,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감독관은 제 답안지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죠. 저는 당당히 그의 눈을 마주보았습니다. 제 실력은 정직한 노력으로 쌓아온 것이니까요. 시험장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탁소에서 밤새 공부했던 시간들, 어머니의 응원, 그리고 제 꿈이 모두 이 시험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결과를 기다리는 2주는 제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결과 발표일 학교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죠. 만점을 받았지만 1등은 다른 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마이클 존슨, 저보다 10점이나 낮은 점수였어요. 심사위원들과 상의한 결과입니다. 교감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점인데요? 박 학생, 한국 학생들은 수학을 너무 잘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른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 슬픔,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싸워야 할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세탁소로 돌아와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죠.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소연아, 네가 1등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그날 밤 저는 더욱 강하게 수학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차별과 편견이 제 앞을 가로막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제 실력은 점수나 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니까요. 언젠가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매일 밤 푸는 수학 문제 속에서 저는 정의와 공정함을 찾습니다. 수학에는 거짓이 없으니까요. 2 더하기 2는 누가 풀어도 4가 됩니다. 피부색도 국적도 중요하지 않죠. 오직 논리와 진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꿉니다. 단순히 상을 받는 것이 아닌 이 불공정한 시스템을 바꾸는 것까지. 제가 겪은 이 부당함이 마지막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처럼 세탁소에서 MIT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수학 공식들과 씨름하던 그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제 시선을 끌었죠. 평소와는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중후한 느낌의 노신사가 들어오셨어요. 드라이클리닝 맡기려고 하는데요. 32달러 67센트입니다. 50달러를 건네받자 즉시 암산으로 거스름돈을 계산했습니다. 그때 노신사의 시선이 제 책상 위 MIT 논문으로 향했죠. 미적분학 논문이네. 이해가 되나?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MIT에 가고 싶거든요. 내가 MIT 수학과 교수 윌리엄 로버츠인데 한 문제 풀어볼래? 네, 좋습니다. 복잡한 미적분 문제였지만 차분히 풀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로버츠 교수님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매주 수요일마다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은 세탁물을 맡기시는 척하며 저와 수학 토론을 하셨죠. 세탁기의 규칙적인 소리를 배경으로 우리는 수학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교수님은 MIT의 연구실과 캠퍼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열정 넘치는 학생들과 끊임없는 연구로 가득한 그곳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평범한 세탁소에서 MIT 교수님과 수학을 토론하는 딸의 모습이 자랑스러우셨나 봅니다. 때로는 교수님이 가져오신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매주 수요일은 제게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풀지 못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고 더 높은 수준의 과제도 내주셨습니다. 실수를 할 때면 날카롭게 지적하셨지만 그 속에는 항상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단순한 문제 풀이를 넘어 수학의 본질과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되었죠. 교수님은 제 답안을 검토하시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때로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늦은 밤까지 난해한 문제와 씨름하다가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에는 교수님이 남기신 힌트가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죠. 그런 세심한 배려가 저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재능을 인정하시고 MIT 특별 전형을 제안하셨습니다. 추천서도 써주시겠다고 하셨죠. 이제 제 꿈은 더 이상 막연한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로버츠 교수님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작은 세탁소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인연이 제 미래를 바꾸어 놓았죠. 교수님은 단순히 수학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넘어 제게 꿈을 향한 용기와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이제 MIT는 제게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별이 아닙니다. 매일 밤 세탁소에서 울리는 수학 공식들이 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버츠 교수님과의 만남은 제게 그런 확신을 주었죠. 이곳 퀸스의 작은 세탁소는 이제 제게 최고의 강의실이 되었습니다. 세탁기 소리를 배경 삼아 제 꿈은 날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로버츠 교수님이 보여주신 수학의 세계는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MIT 특별 전형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밤 세탁소에서 마지막 연습 문제를 풀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오셨습니다. 소연아, 큰일 났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물주가 보낸 내용 증명 문서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세를 2배로 올린다는 내용이었죠. 한 달 안에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당한다고 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세탁소 매출 장부를 꺼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숫자와 씨름했죠. 월세, 관리비, 매출,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건물주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IT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문제지를 받자마자 빠르게 풀어나갔습니다. 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지만 더 급한 것은 세탁소 문제였죠. 정확히 1시간 만에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감독관의 놀란 표정을 뒤로하고 시험장을 나왔어요. 건물주와의 미팅 시간까지 30분. 택시를 타고 건물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건물주는 고압적인 태도로 물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 잘못 계산된 임대료 인상률, 그리고 이전 계약서의 부당한 조항들까지. 수학적 분석을 통해 모든 것을 증명했죠. 건물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제가 제시한 증거들은 명확했으니까요. 결국 원래 계약 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자신에게 더 불리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세탁소로 돌아오는 길에 MIT 합격 메일이 왔습니다. 완벽한 점수였어요. 어머니께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우리 세탁소도 지켰고 MIT도 합격했어요. 그날 밤 세탁소의 불빛은 평소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늦게까지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의 작은 세탁소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제 꿈이 시작된 곳이자 우리 가족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수많은 밤을 이곳에서 보내며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냈죠. 이제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차례입니다. 하지만 결코 이곳을 잊지 않을 거예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수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자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연아,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MIT 캠퍼스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절반은 언제나 이곳 퀸스의 작은 세탁소에 남아있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수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특별한지 이제 저는 압니다. MIT 합격의 기쁨도 잠시, 저에게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등록금 준비로 바빴던 어느 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이었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죠.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5만 달러입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보험회사에서 보낸 서류와 병원의 청구 내역이 맞지 않았습니다. 수술비 계산 방식도 복잡하고 불투명했죠. 여기에는 분명 수학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병원 로비에서 청구서를 분석했습니다. 의료비 계산 시스템을 파고들수록 더 많은 의문점이 생겼어요. 보험 약관과 의료비 청구 시스템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있었습니다. 박소연 학생, 등록금 납부 기한이 이번 주까지인데요. MIT 입학처의 전화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시간이 필요해요. 밤새 보험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 사이에서 허점을 발견했죠. 의료비 산정 방식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걸 증명하려면 MIT 연구진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MIT에 먼저 가보는 게 어떻겠니? 네 연구가 성공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로버츠 교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어요. 긴 고민 끝에 MIT행을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약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말씀은 못하셨지만 눈빛으로 이해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꼭 증명해내고 돌아올게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캠브리지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숨소리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IT 캠퍼스에 도착한 첫날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보험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을 만들고 오류를 증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죠.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연구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말씀은 못하시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숨소리로 대답해 주셨죠. 그 소리가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병실 사진을 놓았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이제 제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를 해결해야 했고 이 부당한 의료비 청구 시스템도 바로잡아야 했죠. MIT의 연구진들을 설득하고 제 이론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연구실에서 수식과 씨름하며 답을 찾아갔습니다. 첫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수업과 연구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교수님들은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이제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어머니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MIT에서의 연구가 시작된 지 한 달째 저는 마침내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병원 청구서와 보험회사의 계산 방식 사이에 숨겨진 체계적 오류를 찾아냈어요.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었죠. 박 학생, 이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 대단한 발견인데 지도 교수님이 제 논문을 검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전국의 병원비 청구 시스템에 같은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전국의 병원비 청구 사례들을 수집하고 패턴을 찾아냈죠. 제가 개발한 수학적 모델은 이 모든 사례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소연의 연구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MIT 교수진 회의에서 로버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연구는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이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데이터와 수식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오류를 발견했지? 동료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병원비를 계산하다가 시작됐어요. 연구 결과는 곧 주요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의료비 청구 시스템의 허점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10대 소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제 연구를 본 다른 환자 가족들도 연락해왔습니다. 병원과 보험회사는 처음에는 제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수학적 증거 앞에서는 그들도 할 말이 없었죠. 결국 어머니의 병원비는 대폭 삭감되었고 수술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MIT 의과대학의 교수들도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를 제안받았죠. 제 연구는 단순한 학술 논문을 넘어 실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벽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수학으로 그들의 삶에 작은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죠. 이제 저는 압니다. 수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도구라는 것을요. 매일 밤 연구실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어요. 이제는 미소 짓고 계신 모습이지만 그때의 아픔을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 시스템의 개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뗀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죠. 제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꿉니다. 수학으로 세상을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이번 연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연구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예상치 못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온 공식 초청장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의료비 청구 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죠.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와 데이터를 정리하고 수학적 모델의 설명을 최대한 단순화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백악관의 웅장한 복도를 지나서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집무실 문이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자네가 바로 그 천재 소녀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저 수학을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일 뿐입니다.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수학적 개념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했죠. 전국의 병원비 청구 사례들을 분석한 데이터를 보여주며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지?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병원비를 계산하다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라는 걸 알게 됐죠. 백악관 참모들도 하나둘 집무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심각함이 느껴졌죠. 제가 밝혀낸 문제의 심각성을 그들도 인식한 것 같았습니다. 의료비 청구 시스템의 허점을 증명하는 수식들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어떻게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부담을 주는지 설명했습니다. 예상했던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동안 미팅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자네의 연구가 큰 도움이 될 거야. 한국은 이런 인재를 가졌으니 대단한 나라야.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백악관을 나서는 길,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퀸스의 작은 세탁소에서 시작된 제 연구가 이제 국가 정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제 백악관 방문을 보도했습니다. 한인 소녀의 수학적 발견이 미국 의료 시스템을 바꾼다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죠. MIT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말씀도 하실 수 있게 되셨죠. 어머니의 자랑스러워하시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새로운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 연구가 실제로 정책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며 생각했습니다. 수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라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학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 MIT의 정식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주 토요일이면 퀸스의 세탁소를 찾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와 다림질 냄새가 가득한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소연 언니,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동네 고등학생 민지가 물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먼저 이 공식의 의미를 이해해보자. 매주 토요일 오후 세탁소는 작은 수학교실로 변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모여 수학을 공부하죠. MIT에서 배운 지식을 나누는 일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 재미있어졌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수학은 우리 삶을 바꾸는 도구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세탁소 카운터에서 빨래를 정리하시며 저희 수업을 지켜보시죠.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MIT와 협력하여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무료 수학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학생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이제 이 프로그램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학적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죠. 소연아, 너의 연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걸 엄마가 제게 보여주신 것처럼요. 세탁소의 작은 수학교실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주변 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배우러 옵니다. 수학이라는 언어로 저는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큰 꿈을 꿉니다. 단순히 연구에 성공하는 것이 아닌 그 지식을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매주 토요일 세탁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생각합니다. 수학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꿈을 이루는 도구이자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14시간씩 일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고 하셨죠. 우리의 세탁소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연구실과 세탁소를 오가는 길, 저는 미래를 그려봅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모습,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모습.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이곳 퀸스의 작은 세탁소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매일 밤 연구실에서 새로운 문제와 씨름하며 다짐합니다. 절대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그것이 세탁소 소녀에서 MIT 연구원이 된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감동 나누기 사연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초 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감동 나누기에서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